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벌써 이제 수능이 100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탐구 영역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일단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나누고 해가지고 각각에 맞는 학습 방법을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꼭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수능 100일 결코 짧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 수능 100일을 앞두면 굉장히 지금 막 설렌다? 난 할 수 있다? 보다는 이 그림처럼 굉장히 암울해하고 난 틀렸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수능 100일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짧은 것 같을까? 아니면 긴 것 같을까? 분명히 많은 친구들이 아직 그래도 다행이도 할 수 있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난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100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465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이 100일이 짧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생님이 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수능 100일이라고 검색을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 자, 그때만 해도 정말 키워드로 연관 검색으로 많이 나오는 게 수능 100일의 기적, 기적 이런 거랑 노베 공부법 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100일 남겨두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하는 여러분들 의치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서울대든 아니면 그것보다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로 하는 학과에 입학한 친구들의 그런 경험담, 후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100일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담이 되고 짧다. 난 이미 틀렸으니까 100일이 아니라 465일 하겠다. 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고 다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능 전날 부터 해서 컨디션을 정말 그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수능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수험생이라고 하면 거의 다 패스잖아. 경찰부터 해서 항공기도 안 뜨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수능 100일이면 얼마나 더 남아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100일이라는 게 난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각각의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앞두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여러분 체계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 100일, 특히나 우리가 오늘 사회탐구에 대한 공부 방법인데요. 자, 사회탐구는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과학탐구 영역보다 솔직히 쌤이 봐도 이 학습 분량 자체가 정말 체감상 2~3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탐구는 사실 이 과학탐구에 비해서 좀 더 양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탐구는 좀 더 양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국영수 하시면서 틈틈이 시간 낸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수준별로 학습 방법을 한번 구성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은 1, 2등급, 그리고 중위권은 한 3, 4등급, 그리고 하위권은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각각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단순히 한번 또 그때 잘못하거나 너무 그때만 잘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꼭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본인이 풀어본 기출 문제들 한번 다 보면서 나는 평균적으로 한 1, 2등급은 나와. 아니면 3, 4등급은 늘 나와.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한 5등급 이하로 나온다. 이런 걸 여러분들 캐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상위권 친구들, 늘 상위권 친구들은 어때? 걱정이 많을까? 아니면 어때? 중위권, 하위권 친구 입장에서는 상위권이 뭔 걱정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위권들도 참 걱정이 많죠. 쌤도 학교에 있다 보면은 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쌤 찾아가서 이거 정답 처리 안 되냐? 이거 맞지 않냐? 혹은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은 어때? 50점대? 100점 만점에서 50점, 60점 이런 친구가 찾아올까? 아니면 90점 이런 친구가 찾아올까? 당연히 90점. 보통 이 문제만 맞으면 100점이 되는 친구들. 이 문제만 맞으면 이제 1등급에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더 열심히 관리하려고도 하지만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준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서 그 개념을 많이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1, 2등급 친구들은 어려운 특히 많이 그 고난도 문항을 많이 풀면서 준비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 수능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난도 문항보다는 준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준고난도 문항이라 하면 이제 그런 기출에서 나오는 것보다 어려운 기출, 엄청 베베 꼬아놓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렵게 이것까지도 알 수 있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은 이미 사실 개념을 많이 한 3회독 정도 이상 한 친구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내가 안 본 개념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히 풀어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그 선지를 여러분들 분석하시면서 좀 매력적인 그런 오답, 매력적인 선지가 없었는지 그런 것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위권 학생들, 자, 중위권 학생들이 또 참 많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늘 이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온다. 이 한 문제 때문에 2등급이 안 나온다 할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개념이 약간 나는 다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막 국영수는 되게 나 망했다. 어떻게 하지? 막 개념을 잘 모른다. 자신 없어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사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좀 안다는 착각에 많이 빠져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확실히 이해한 건 다른데 이게 왜냐면 막 국영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가 모르는 건 진짜 모르는 건데 이 사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쓱 읽어보면은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중위권 친구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설렁설렁 그냥 넘어간 부분이 없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 중요한 개념들을 3회독 이상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3회독 할 게 아니라 또 나만의 그런 단거나 노트를 정리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오답이나 선지를 좀 넣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개념을 아까 말한 게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해 보이면은 넘어갈 게 아니라 철저히 대충이 아니라 철저히 암기할 건 또 암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수능 연계 교재 같은 걸 또 활용해가지고도 생소한 자료 같은 거를 잘 여기 단거나 노트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이네요. 자, 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깝게 중위권 이 정도가 안 된다. 혹은 여기서 이제 막 100일 남았는데 진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수능 100일의 기적을 내가 해보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정말 가장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중위권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일단 주요 개념을 내가 최소한 100일 전에 3회독 이상은 끝낸다라는 목표. 그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베베 꼬아놓은 문항을 풀어보는 것보다 지금 이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개념이 많이 확립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부분도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특히나 이 지문이나 제시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또 왜냐면 설렁설렁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착각하고 틀리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이나 제시문 이런 거 다 볼 때 좀 철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준별로 맞는 공부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 남았다고 정말 어렵다, 나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번에 그 6월 달에 그 밀크티에 추천했던 도서인데요. 사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제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힘든 직업이 여러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아침에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를 가장 늦게 마무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봐도 늘 많이 피곤해 절어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도 학교 쌤들한테도 막 힘들다 하면은 야 공부가 뭐가 어렵냐 공부만큼 쉬운 게 어딨냐 라고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원래 잘하고 있고 잘했고 지금도 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멘트 그리고 이런 멘트 정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자존감을 좀 높이시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꼭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수능 100일의 기적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더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이랑은 다음에 강의로 또 찾아뵐게요.